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집계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울산 시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연령별,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현재 구청장과 무소속 후보 간 3파전이 치러지는 중구는 유권자가 크게 늘어난 복산동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본투표 당일 투표소 운영과 개표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울산 지역 토지 면적은 줄어든 반면 주택 보유는 증가했습니다. 울산 MBC와 경상일보가 진행한 6.3 지방선거전 마지막 여론조사 분석 보도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정당 지지도를 연령별, 지역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용조 기자입니다. 울산 시민 1,102명에게 지지하거나 호감을 가지는 정당이 어느 당인지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37.7%, 국민의힘 33.2%로 오차 범위 내 차이를 보였고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2.7%, 개혁신당 2.8%를 기록했습니다. 지지 정당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세대별 구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에서 60대 사이에서, 국민의힘은 18세에서 20대와 70대 이상에서 우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 연령대 가운데 민주당은 50대가,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구군별 지지율 역시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온 중구와 남구는 국민의힘이, 동구와 북구, 울주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기록한 울산 투표율은 울산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가운데 역대 최고치인 22.46%, 유례 없이 높았던 사전투표율이 전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중구청장 선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 후보 2명의 표심이 분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4년 전보다 3,000명 이상 유권자가 늘어난 복산동의 표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거리 유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는 오후, 박태환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가 대로변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없는 중구지만 앞으로 AI 기반 첨단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영남권 최대 규모 직업체험시설 건립을 약속하고 민선 7기 중구청장을 지내며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구 AI 학습관을 건립해서 전 국민이 AI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과 그리고 직업으로도 연결시켜내는 교육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김영길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태화루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전국에서 중구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구역 7곳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 중구만 인구와 예산이 늘어났다며 재선 구청장이 돼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중구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 복지시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건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중구가 행복합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꼭 만들겠습니다. 거기다 키즈 카페와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호근 후보는 출퇴근길 거리 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본부장을 지내며 중구 발전 계획을 구상해왔다며 중구청 산하 연구원을 만들어 성안 약사산단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역대 중구청장들이 해결하지 못한 혁신도시 신세계부지 쇼핑몰 입점을 매듭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필드 입점해야 되는 이유는 혁신도시가 살고 구도심 상권도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중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 지난 2023년 2,6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복산동에 들어서 표심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구 전체 유권자 수는 4년 전보다 5,000명 넘게 줄어들었지만 복산동 유권자는 3,5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현직 구청장의 맞대결에 더해 무소속 후보까지 3파전 판세가 형성된 중구. 후보들마다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며 선거운동 막판까지 거리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3천여 명의 투표 관리 인력과 2천여 명의 개표 관리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투표소는 모두 269곳, 개표소는 5곳으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인하고 경찰 호송하에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인도에 선거 차량을 며칠씩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선거 차량도 일반 차량과 똑같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은 이 단속의 허점을 노리면 과태료 한 번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알박기가 가능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원주의 한 회전교차로, 인도의 한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차량이 서 있습니다. 다음 날이 돼도 차량은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돼 있습니다. 또 다른 회전교차로엔 다른 후보자의 선거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찾아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겁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인도 위로 선거 차량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도 많고 특히 저 놀이터 앞이라 가지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그건 신경 안 쓰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은 우린 몰랐다 할 수 있으니까. 선거 차량도 인도에 주정차를 하면 일반 차량과 똑같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계도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연속해서 부과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수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13일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위치에 불법 알박기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냥 그걸 사실 하루 이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걸 연속적으로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다만 원주시는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후보들도 법을 몰라서 실수를 했다며 앞으로는 시민 불편과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법에서 대담과 연설, 선거 차량의 운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막상 마땅한 장소가 없어 선거 운동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딸기는 경북 고령군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도 아니고 내년 말에 수확할 딸기 농사 준비에 벌써 농민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고령군이 운영하는 딸기 육묘장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허리 높이의 재배 틀에 딸기의 어미모, 이른바 모주를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농업자원관리원이 조직 배양해 만든 건강한 모주를 지난 3월 받아와 저온 저장고에 두었다가 옮겨 심는 겁니다. 이렇게 심은 모주는 여름 내 정성껏 키운 뒤 11월에 저온 저장고로 다시 옮겨뒀다가 내년 봄 농가에 분양합니다. 지역 농가가 내년 연말에 수확할 딸기 농사 준비를 벌써 시작하는 셈입니다. 딸기의 경우 초기 모종의 상태가 전체 수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식물입니다. 농가에서 직접 육묘를 하게 되면 병해충 방제부터 관수까지 많은 노동력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령군은 지난해 124개 농가에 15만 2천여 주의 모주를 분양했습니다. 그 결과 딸기 수확량이 늘었다는 농가가 89%, 병해충이 줄었다는 농가가 84%를 차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올해도 133개 농가에 13만 8천여 주의 모주를 분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자가 증식묘들은 대가 지날수록 이제 바이러스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센터에서 어미모를 받아오면은 이제 검증된 무병주라고 해서 작년에도 한번 받아서 해봤는데 병도 안 걸리고 해충도 잘 없고.
고령군은 생장점 배양을 통해 조직 배양묘를 직접 생산하는 것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량 외에도 다른 품종의 모주를 농가에 공급할 준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금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이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금실이라는 품종을 통상 실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육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맞춰 놓은 상태고요. 여러 해를 앞서가며 농사를 준비하는 이런 노력이 이상기후와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존 외국인들이 보유한 울산 지역 토지 면적은 줄어든 반면에 주택 보유는 증가했습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울산 지역 토지 면적은 702만 3천 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22만 2천 제곱미터, 3.1%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 명의로 된 울산 주택은 1,187가구로 1년 전보다 155가구, 15%가 증가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정유업계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석유 정제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19.4%가 하락해 1988년 5월 이후 38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생산량은 204만여 킬로리터로 22.4%, 경유 생산량은 366만여 킬로리터로 18.8% 각각 줄었습니다. 또 차량 연료 소매 판매액 지수도 8.3% 하락하며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동네에서 행패를 벌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임정윤 판사는 재물 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북구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해 이웃의 창문을 깨고 또 이를 제지하는 70대 이웃을 폭행한 데 이어 8월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북구의 한 장애통합 어린이집 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에 부당한 행정 처분을 남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2022년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북구청이 행정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보조금 반환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반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와 행정 처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반환금은 절차를 거쳐 추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와 중구의 보건소장 구인난이 길어지는 가운데 울산시가 응시 자격 범위를 한의사와 간호사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4월 수차례 공고 끝에 채용한 보건소장이 1년여 만에 사직한 남구 보건소는 2차례 모집 공고에도 보건소장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6월 퇴직을 앞둔 중구 보건소장 역시 4번의 재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자격 요건 완화로 보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울산지 공동주택의 옥내 소화전과 방수 기구 함내에 노즐 도난 사례가 잇따르면서 울산 소방본부가 전수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산 소방은 6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 82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지도를 벌여 노즐 비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노즐이 초기 화재 진압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 만큼 절도나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5곳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동도시가스가 충전소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 평가 기반의 통합 안전관리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모델은 실제 수소 충전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상 발생 현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의 60%를 5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가스 운반선 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한국조선양은 이번 수주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23척, 141억 7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60.8%를 달성했습니다. 회사 측은 LNG선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와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정 전반에서 균형 잡힌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울타리나 방조망 등을 설치하면 설치 비용의 6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오늘은 더위 대신 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6호 태풍 장미는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다량의 수증기가 남해상으로 유입되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와 전남 해안은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내륙은 5에서 40mm, 경남 남해안은 20에서 70mm가량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출근길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종일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19도, 울산이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울산과 양산이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20도, 의령이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경남 내륙의 한낮 기온은 2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안쪽 먼바다로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며 바다의 물결이 거세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너울과 조고도 높은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경남 서부 내륙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